자,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토지제도입니다. 그래서 토지제도 먼저 할 겁니다. 순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토지제도 254쪽에 토지제도를 먼저 하는데 첫 번째 전시과와 민전이란 말 나와 있고 두 번째 사전과 공전이란 말이 나와 있어. 이게 되게 어려워. 요거 먼저 일단 설명을 좀 해볼게요. 공전과 사전, 한자로 쓸 필요도 없고 공전과 사전은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지. 일단은 소유권에서 공전과 사전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수조권에서 공전과 사전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뭘까요? 국유지지. 국가 소유 토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국가 소유 토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공회전이라든가 내장전이라든가 학전이라든가 둔전이라든가 이런 토지는 국가 소유 토지예요. 반면에 사전은 뭘까요? 소유권상으로 사전은 뭘까? 개인이 소유한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 민전이라고. 우리 민전이라는 개념 많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민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민정문서상으로는 뭐라고요? 연수, 유전다. 그리고 성덕왕이 뭐한다? 정전 지급했다. 라고 할 때도 이것도 뭐야? 민전으로 보는 거지. 그럼 이건 소유권자가 누구야? 개인이겠지. 그 개인이니까 개인이나 사원 뭐 이런 건데 개인은 농민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귀족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농민 중에도 이렇게 자기 땅을 소유한 민전을 소유한 농민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자영농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영농 또는 뭐야? 자작농이라고 부르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공전인데 수조권상으로는 뭐라? 이거는 국가나 관청에서 뭘 거두면, 조를 거두면 이게 뭐라고요? 공전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나 사원 또는 뭐 승려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이 거두면 개인이나 사원이라든가 승려 이런 사람들이 거두면 이거 뭐라고요? 수조권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사전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을까? 자, 현실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빨간 부분이 있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전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뭐야 이제? 공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국가 소유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공회전, 내장전, 학전, 둔전 뭐 이런 국가 소유 토지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훨씬 더 많겠어요? 사전, 민전이 훨씬 더 많겠죠. 요때 말하는 사전은 뭐라고요? 민전. 이건 무슨 권상으로? 소유권상으로.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요걸 소유한 사람들은요, 국가에 뭘 낼까요? 세금 내야 되지. 그 세금 크게 세 가지 뭐야? 조용조라고 하잖아. 근데 토지세를 내겠지. 뭘 가진 사람들이니까 토지세니까 보통 얼마 내는 거라고요? 약 얼마 내는 거라고요? 10분의 1세를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요것도 조금 더 나누어서 보면 이만큼을 혼자서 다 가진 지주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죠. 자, 고려시대 이재용이야. 이게 전부 다 이재용 집안의 땅이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럼 이재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에 10분의 1 내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국가가 농사 짓진 않겠지. 여기는 어차피 어때요? 농민들이 농사를 짓겠지.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국가에 얼마를 낼까요? 여기는 얼마 낼까요?
여기를 농사 짓는 농민들은 국가에 얼마 내냐면 4분의 1 내요. 자, 반면에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이걸 지가 직접 농사 짓지는 않겠지. 엄청난 재벌인데. 그럼 여기 또 어떻게 할까요? 이게 나누어서 소작을 주겠지.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들인 거지. 그래서 A, B, C, D, E, F 이런 사람들이 자 A부터 F까지 농민들은 이재용 지주에게 뭘 줘야 돼요? 수확에 얼마를 갖다 바칠까? 그렇지. 절반을 갖다 바치지. 이건 뭐라고 부를까요? 2분의 1 갖다 내 요걸 뭐라고 한다? 토지를 빌린 대까지. 이걸 뭐라고 한다? 지대라고 하는 거야. 요렇게 내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병작 반수라고 하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 지주 전호제라고 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네. 그러면 얘네들은 국가에 10분의 1세 조세를 납부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이건 무슨 뭐가 있는 사람이야. 토지가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잖아. 전세잖아. 아니 쉽게 생각해. 여러분 자동차세 내요? 안 내잖아. 자동차가 없잖아. 나는 내잖아. 나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세를 내지. 여러분 자동차가 없으면 자동차세 안 내잖아. 여러분 BMW인데 무슨 자동차세를 내. 그지? 버스, 메트로, 월크인데 무슨 자동차세를 내. 나 지하철 소유하고 있어? 그럼 좋겠다. 69번 버스가 네 거니까 아니잖아.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들이 세금을 아예 안 낸다. 왜 X야? X야. 뭐는 내야 돼? 가가호흡 내는 세금 호세는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내야 돼? 16에서 60세 성인 남자는 노동력 징발 당해야 되지. 무슨 세를 안 내는 거야? 조세. 조용조 할 때 앞에 조세. 무슨 세? 전세를 안 내는 거지. 그럼 전세를 안 내니까 행복하니? 미쳤니? 그러면 야, 세금 안 내는 비정규직들이 되게 행복하니? 세금 못 내고 있는 공시생들이 행복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뭘 내고 싶어? 10분의 1 조세를 내고 전세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지. 무슨 농이 빨리 되어서? 자영농이 되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했지? 자,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할까 이제? 대충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야.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쭉 해가지고 어때요? 자기 땅을 농사 짓고 있는 무슨 농이야? 자영농이야. 그러면 요 기역 서방은 요 기역 지역은 요 기역 서방은 무슨 농이라고요? 기역은 민전을 소유한 자영농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도 국가에 얼마를 내는 거야? 민전을 소유하고 있으면 얼마 낸다고요? 10분의 1 국가에 세금 내는 거 맞다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야. 요것만 조심하면 돼. 근데 요 땅을, 요 지역을, 기역 지역을 조국, 알지? 잘생긴 오빠 있잖아? 알구나.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이잖아, 그지? 그 조국이라는 관리 공무원이잖아. 에게 왕이 과전으로 설정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이걸 과전으로 줘버렸다고. 과전으로 줘버리면, 만약 그렇다면 기역은 누구에게? 조국이라는 관리에게 얼마를 줘야 돼? 10분의 1을 주는 거지. 만약 이렇게 되면 국가의 10분의 1을 낼까 안 낼까? 안 내지. 국가의 10분의 1을 내는 것 대신 뭐 한다고요? 조국이라는 관리에게 10분의 1을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영노에게 세금을 걷는 것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왕이 아바타를 일시킨 조국이라는 관리에게 월급 주는 것도 해결이 되는 거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요런 관계를 뭐라고 할까? 요런 관계. 요 관계. 요 관계를 뭐라고 해? 요걸 우리가 전주 전객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누가 전주냐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조국이 전주인 거야? 기역 농민이 전주인 거야? 애매하지. 소영, 누가 전주일 것 같아? 예, 조국이 전주야. 이게 이제 전객이 누구라고요? 기역 농민이야. 골 때리지. 그러면 같은 요 기역 농민 농사인 이 기역 땅은 분명히 소유권상으로는 뭔 전이야? 민전이고 사전이지. 근데 수조권상으로는 뭐가 돼 이제? 수조권상으로 뭐야? 국가에 10분의 1 내면 이게 뭔 거야? 공전이었지. 근데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10분의 1 갖다 바치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수조권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사전이 될 수도 있지. 다시 태용 지금 멘탈 깨졌어. 다시 안 깨졌어? 야, 기역 농민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기 땅이 있지. 요만큼을 농사 짓고 있어. 소유권상으로 뭐라고요? 민전이니까 소유권상으로 뭐야? 사전이야. 근데 수조권상으로는 국가의 10분의 1을 내면 이게 뭐라고요? 공전이지. 그런데 갑자기 여기 조국의 과전, 조국이라는 관리에게 과전으로 설정이 될 수 있잖아. 과전으로 설정되면 이제 기역 농민은 조국이라는 관리에게 10분의 1을 내야 돼. 이건 수조권상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사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권상으로는 이 사람은 뭐야? 사전, 민전을 소유한 게 맞아. 근데 수조권상으로는 국가에 내면 공전. 조국이라는 현직 관리에게 갖다 바치면 뭐라고요? 사전. 이게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요런 걸 뭐라고 한다? 전주 전객제라고 하고 요걸 뭐라고 한다? 지주 전호제. 지주 전호제는 되게 쉽잖아. 지주는 이게 누구야? 이재용이지. 이재용이 지주인 거고 이재용 지주인 거고 그 다음에 전호는 뭐라고요? A부터 F까지 뭐야? 그지? 소장농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지주 전호제에서 앞으로 토지제도가 문란해진다 뭐 이렇게 말하면 뻔한 거지. 지주는 뭘 점점 늘려나갈까요? 자기 농장을 점점 확대해 나가겠지. 그럼 무슨 농은 점점 줄어들겠어 이제. 자영농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이쪽 편이 점점 많아지겠지. 이재용 또 누구지? 정몽구 이런 최태원 이런 소위 말하는 재벌들 이쪽 애들이 대농장이 점점 커지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전이 줄어들면 국가 수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물론 얘들도 어떻게 한다? 토지를 넓히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공문서적 이런 놈들한테 세금을 잘 낼까 안 낼까? 안 낸다는 게 문제지. 면세지 이런 거 막 사폐전 이래가지고 막 면세지 이런 거 막 넓혀나가거든. 그래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야? 얘가 점점 늘어나면 무슨 농이 몰락하는 거야? 자영농이 몰락하지. 자영농이 몰락하면 어떻게 할까요? 점점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얘네들의 세력 커지면서 왕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안 내는 땅을 만드는데 이 자영농들은 어떻게 한다? 개개인 힘이 없으니까 국가에 무조건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럼 뭐 국가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 하나 더. 그럼 이쪽 편으로 문제는 뭐라고? 얼마만 걷어야 되는데 10분의 1만 걷어야 되는데 국가의 공권력이 아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얼마만 걷어야 돼? 10분의 1만 걷어야 되겠지. 근데 국가 공권력이 작동을 잘 못하면 얘들 힘이 점점 커지면 어떡할까요? 10분의 1이 아니라 뭐야? 10분의 2, 3, 4, 5 막 걷겠지. 무슨 권을 남용한다? 수조권을 남용한다. 다르게 말하면 과도하게 뭐한다? 수취한다.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 자, 요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자기 땅이잖아. 이재용은 누구한테 물려받았어? 아빠 이건희한테 물려받은 거고 이건희 또 뭐야? 아빠 이병수한테 물려받은 이런 민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주라는 거 너무 쉽게 알 수 있지. 근데 여기서는 왜 소유권자가 아니지? 이 조국 입장 이건 소유권이 아니잖아. 자, 잘 알죠? 요거 뭐라고? 민전이지, 민전. 이재용 지주, 얘는 뭐라고요? 요건 민전을 소유한 거니까. 이 민전은 뭐가 가능해? 일단 매매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상속도 가능해, 불가능해? 매매도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하고 증여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한 거야 지금. 임대도 가능한 거잖아 지금. 왜? 완벽한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지. 근데 요 조국 공무원 조국이 받은 요 수조권만 받은 요거는 매매하면 돼안돼? 지가 아닌데
현직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조금 바뀌니까 현직이나 전직, 전현직, 그러니까 사망시에 반납하든가 혹은 뭐라고요? 퇴직시 반납. 그러니까 시정과 개정까지는 먼저 반납이야 사망시 반납이고 경정때는 언제라고요? 퇴직시 반납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반납해야 될 토지잖아.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지. 상속 당연히 안 되지. 상속되면 집안 대대로 공무원만 하면 정말 좋겠다. 그 집안은 되게 재벌되는 거 시간 문제고 국가가 망하는 것도 시간 문제지. 중요 안 되지. 친구한테 어때요? 줄 수 없는 거고 직계 아닌데 어떻게 줘? 임대도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권리가 있냐 없냐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얘가 왜 전주야? 왜 명칭을 이렇게 지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고대 토지제도 할 때 혹시 모든 땅은 이념적 관념적으로 누구다? 왕의 땅이라는 무슨 사상? 왕토 사상. 이념적 관념적으로 토지의 주인은 뭐야? 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사상이야. 왕땅 사상, 왕토 사상이야. 근데 그 왕이 받을 수 있는 왕은 뭐야? 뭐 할 수 있어? 이념이 그러니까 뭘 벌고 있어? 세금을 거둘 수 있지. 그 권리를 누구한테 준 거야 지금 왕이. 조국에게. 관리에게. 그 권리를 일시적으로 준 거지. 그러니까 뭐야? 전주다.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건데 자 마지막 내가 한 말은 잊어버려도 돼. 그것까지 알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런 형태를 뭐라고? 전주전계. 요런 형태를 뭐라고? 지주전호제. 라고 한다는 건 확실히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소유권으로 뭐라고요? 공전과 사전. 이때 말하는 사전은 뭐라고요? 민전이에요. 이걸 가진 사람은 뭘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수학이 얼마? 10분의 1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서 10가만이 수학이 났어. 그럼 몇 가만을 갖다 바치 이재용한테? 5가만이 갖다 바쳤겠지. 그럼 얼마를 내야 돼? 10분의 1 내야지. 얼마일까? 0.5일까? 1일까? 1이야. 왜? 전체 수확량이 10이잖아. 그러면 10이면 이재용은 다 걷어서 어때요? 6을 갖다 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건 소유권상으로 그런 거고. 소유권상으로 그런 거. 근데 소유권상으로 민전, 개인의 소유야. 기역서강이 조상대들 뭐야든 개인의 소유야. 이걸 수조권으로 보면 국가에 갖다 내면 10분의 1 내면 되는 거고 요때는 뭐라고? 공전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조국이라는 관리에게 왕이 수조권으로 주면 10분의 1을 얼마를 누가 준다? 조국에 갖다 바쳐야 되고. 이건 이때부터는 수조권상으로 뭐가 되는 거야? 공전이 아니라 사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전주 전객제라고 부른 거고 이런 관계를 지주전호제. 그러면 민전을 소유한 사람은 뭘 내는 거야? 조용조를 다 내야 되는 거고. 민전을 소유하지 못한 A부터 F까지는 조용조를 내는 게 아니라 뭐야? 용조를 내는 거지. 돼요? 근데 앞에 조, 전세를 내는 대신 뭘 내야 되는 거야? 지주에게 뭘 내야 돼? 지대를 내야 돼. 부담은 노는 게 더 커. 지대가 더 크지. 10분의 1과 10분의 5는 5배의 부담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무슨 농이 당연히 훨씬 더 살기 좋은 거야. 자영농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거고 민전을 소유한 자영농의 삶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거고. 그래서 건강한 국가, 중산층이 두터운 마른 목골 형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자영농, 뭐야? 민전, 소유권상, 소유권상의 민전, 사전, 공전 요걸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건데 왕조 말기로 가거나 혼란기로 가면 어떻게 돼? 권력자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늘려나가는 거지. 고려도 마찬가지지. 뭐 할까요? 대농장이라는 게 점점 확산되지 않나? 그러면서 결국 어때요? 망해가는 거지. 그걸 어때요? 이제 깨부시자. 라는 건 결국 무슨 개혁을 해야 돼? 토지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하자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뭐야? 전민 변종도감 개혁이었던 거야. 전민 변종도가 44명이었지. 무려 7번이나 만들어져. 하지만 그게 어때요? 왜 그렇게 자주 만들어질까?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 여러분 계획표를 왜 자꾸 다시 써? 잘 안 지켜지니까 다시 계획표를 쓰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위화도 회군이라는 엄청난 쿠데타 사건 이후에 급전도감이라는 걸 만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개혁 해버린 거지. 그게 무슨 법이야? 과정법 실시. 라는 거지.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지배층들은 조선건국을 반대했지만 다수가 온건파가 많았으니까 대다수의 민중들이 조선건국을 지지했지. 그래서 조선이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이나 가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된 거고. 그래서 북한 가면 쌀밥을 이성계가 내려준 밥. 그래서 이밥이라고 부른 거예요. 북한 사람들의
북한 사람들의 소문이 뭐야?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거 아니야? 왜 이 밥이라고 부르겠어? 이성계가 토지개혁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도 이제 쌀밥을 먹게 됐다. 그래서 이 밥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밥, 이 밥. 그 정도로 이성계 토지개혁을. 이성계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권력자가 이성계였으니까 과정법은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개념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보자. 순서 알아야 되지. 뭐 이건 우리 정치사 할 때 다 했기 때문에 그죠? 역분전 가는 거지. 그 다음 뭐라고요? 전, 시, 관대. 자, 뭐라고요? 시정. 또 뭐? 개정, 경정.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무너집니다. 무신, 정변을 계기로 어떻게 된다고요? 붕괴됩니다. 붕괴가 되고요. 한쪽 편으로는 뭐가 발달한다? 대농장이 발달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녹과 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순서 하셔야 되죠. 예. 그리고 결국 마지막 끝판왕은 뭐라고요? 과전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940년 누구죠? 태조입니다. 뻔하죠. 역분전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역할에 따라서 나눠준다. 무엇을? 토지를. 어떤 사람들이 개국, 공신들에게 뭐와 뭐에 따라서 공로와 인품.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논공, 행상적 성격. 공을 논해서 상을 행한다. 논공, 행상적. 그리고 이건 일원적이야, 다원적이야. 다원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원적이라고 말하면 오직 뭐 한 가지만, 한 가지 기준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가지 기준. 그럼 뭐? 정비된 뭐야? 관품이지. 자, 시정은 언제야? 976년 뭐라고요? 경종. 개정은 998년 목종. 경정은 1076년 문종. 녹과정은 1271년 원종. 과정법은 1391년 공양원이야. 자,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답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야. 자, 시정전식과는 어떻게 하죠? 여기는 과자가 들어갔잖아. 과는 뭐라고요? 한국사에서 과자는 무조건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 등급이라고 했어. 저는 뭐라고요? 토지. 시는 뭐라고 했어? 뗄나무 시자. 뭐라고요? 이면. 시자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 이게 한자로 뜻글자니까 이게 나무 목자가 들어갔잖아. 연료를 채취할 수 있는 뭘 준다? 이면을 지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뭐에 따라서 등급해. 그러니까 등급이니까 뭐야? 관품. 근데 플러스 뭐라고요? 인품. 그러니까 여전히 뭐라고? 이것도 일원적이야, 다원적이야. 다원적이고. 그리고 역분전에 성격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다. 그리고 관품과 인품 중에서 좀 더 뭘 중요시했다? 인품을 조금 더 중요시했다. 사례에 보면 그냥 인품, 관품은 중요하지 않고 인품으로 지급에 4개 나와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텍스트만 볼 게 아니라 컨텍스트 맥락을 봐야지. 그리고 이거 뭐야? 직관이 있고 현직관리지? 산관. 중에서 똑같이 줬어. 직관, 산관 기억나? 고려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한 5,000명 관리를 이제 뽑는데 과거 합격자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직관도 있지만 2배쯤 되는 뭐야? 상관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줬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만? 온리? 뭐만? 관품만. 똑같은 구급인데 인품에 따라서 월급이 다르다면 얼마나 우리가 짜증이 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못 받겠지. 인상이 안 되겠지. 넌 성질이 더러워서 살도 안 찌고 계속 얼굴이 각지고 나 같은 놈은 안 돼. 태용 같은 애들은 뭐 재벌 되겠어. 이때는 직관과 산관 중에서 누굴 더 많이 준다고요?
산관, 미쳤구나. 누굴 더 많이 줘야 돼? 직관을 더 많이 주지만 여전히 산관.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 반납하는 거라고요? 퇴직 시 반납. 미쳤구나. 사망 시 반납. 사망 시. 이때는 산관도 주니까 언제 반납하는 거라고요? 사망하면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전. 여기 명시했고요. 여기 뭐한다? 한, 외과, 설치약. 한 외과는 뭐냐면 18등급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18등급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보면 경종 앞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앞에 누가 있어? 광종이 있었지. 광종이 어떻게 했어? 자색, 단색, 비색, 녹색에 사색 공복을 제정했잖아. 그러니까 등급이 생긴 거 아니야. 그 등급에 따라서 지급한 게 뭐야? 시정준식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요 사이에 993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거란에 1차 취입이 있었다고. 하지만 거란의 1차 취입은 요거 무관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는 무관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이때는 사실을 군인들이 뭐 한 게 뭐 있어? 누구의 단판이야? 서희의 단판이었잖아.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때요? 뭐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관 차별이 있었고, 요때 현종 때 뭐가 있었어 이제? 거란에 2차와 3차 취입이 있었는데, 이때는 사실 어때요? 열심히 싸워서 물리쳤잖아. 양비도 열심히 싸웠고, 강감차도 열심히 싸웠고, 강감차 혼자 싸운 게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정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온리 관품인 건 이제 바꿀 수 없는 거고. 뭐 한다고 이제? 이제 누구만 준다고요? 현직만 지급한다고. 현직만 지급한다. 이제 뭐 안 준다? 전직은 주지 않는다. 그럼 언제 반납이야? 퇴직시 반납이야? 사망시 반납이야? 퇴직이다면 반납하는 거. 그럼 현직 난 현직도 아닌데 왜 현직만 준다니까 내 몸이 싫어하지? 자, 그러면 관리 입장에서 안정적이야, 불안해? 재용이 형, 안정적이야, 불안해? 불안하지. 이제 그 시정 개정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려도 괜찮지. 죽기 전까지는 어때요? 전직과 시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한다고요? 현직인 경우만, 현직만 줘. 그럼 뭐 이제? 퇴직이면 어때요? 반납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형? 불안하니까 어떻게 할까? 관직했을 때. 그렇지. 자, 소영은 잘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안 잘리도록. 근데 우리 오빠는, 재영이 오빠는 많이 땡겨야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거 찍어서 너 면접 보러 갈 때, 면접 보는 때 제가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말 착해. 가식적이에요? 야리는 눈빛을 보니까 가식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조심하세요. 예. 저녁 먹을 때 뚝배기로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우리 조상들은 저랬어요. 그러니까 저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한재산 챙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이거 봐봐. 막 관리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정비리 저지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무슨 짓을 한다고? 5품 이상에게는 뭘 준다고요? 5품 이상에게는 뭘 준다고요? 공음전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제? 공음전은 뭐가 가능하니까? 세습이 가능하니까. 편안해지는 거지 이제. 6품 이하 하급 관리에게 뭐 한다고요? 6품 이하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 얘들한테 뭐 준다고요? 6품 이하 하급 관리의 자제로서 6품 이하 하급 관리의 자제로서 한가하게 놀고 있는 사람들 뭘 준다? 한인전. 이게 관인 신분의 세습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일단 관리가 되면 먹고 사는 거 누가 해결해 줄게? 국가가 해결해 줄게. 니네 닥치고 뭐해라? 충성해라. 뭐 이런 거예요. 특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잖아. 목종 때 기록에 처음 나오는 게 뭐라 했어? 음서제도. 그리고 문종 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공음전. 이런 것들이 뭐에 기반이 된다? 문벌, 귀족의 세력 기반이 된다라고 했던 게 기억나잖아.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있던 한외과 어떻게 한다고요? 폐지. 한외과는 뭐냐면 등급 외에 있는 거야. 등급 외. 요즘으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 뭐냐면 공무원들 중에 우리처럼 시험 봐서
뽑힌 공무원 말고 임시직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세요? 있어요. 그 가보시면요. 뭐 출산 휴가로 빠진다든가 혹은 갑자기 어떤 특별한 업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즘 사회복지 수요가 느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갑자기 뭔가 몇 세 이상 어르신들은 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하고 해야 된다. 그 갑자기 업무가 증가하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공무원 제 수업 듣던 분 중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것만 몇 개월씩 해서 벌써 몇 년 쌓였어. 합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일을 예전에 잘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하실래요? 그래서 동장님이 전화 온대. 그래가지고 원서 이렇게 서류 내면 그 일을 해서 몇 달 동안 또 거기 출근해서 근무하고 하더라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한해과라고 하는 거. 근데 그 한해과를 어떻게 한다? 폐지하고 전부 다 18등급 안으로 편제를 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뭐 한다? 무산계 전시. 헷갈리면 안 돼. 자, 중앙에 문반과 무반에게 뭐 한다? 문산계 지급하고. 그리고 지방 세력에게 뭐 한다 그랬어? 무산계 지급한다. 기억나죠? 향리라든가, 악공이라든가, 탐나의 지배자라든가, 여진의 우두머리라든가, 이런 애들. 이들에게 뭐 한다? 무산계 전시를 지급했다. 라는 거. 그리고 승려와 풍수, 지리, 업자에게 뭐야? 별, 사, 전. 이런 것도 어때요? 지급하지. 그리고 군인에 대한 차별효대. 이때는 군인들이 많이 했으니까 군인에 대한 차별효대요? 시정되어 간다. 라는 거. 이게 완성된 게 언제라고요? 문종 때 뭐라고요? 경정전시과. 자,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시과 제도라고 말하면 뭘 말하는 거야? 시정을 말하는 거야? 개정을 말하는 거야? 경정을 말하는 거야? 경정을 말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전시과 제도 말하면 뭘 말하는 거라고요? 경정 전시과를 말하는 거야. 완성된 형태니까. 명심해야 돼. 그래서 고려시대 전시과제는 18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지방의 형리라든가 뭐 악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다 줬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왜? 그냥 전시과라고 말하면 그 시정에서는 아니잖아 지금. 개정도 아니잖아. 어디야? 경정. 일반적으로 전시과라고 말하면 뭘 말하는 거다? 경정 전시과를 말하는 거야. 그게 우리 업계의 약속이니까 익혀두시고요. 자, 그러다가 무신정변계획은 붕괴됩니다. 이 체제가 무너지고요. 최후 같은 경우는 뭐냐? 진주지방 전체로 시구를 받으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대농장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랬지. 근데 이 대농장을 점점 확산시킨 건 누굴까? 권문 세족이죠. 권문 세족이 대농장을 확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패전. 그래서 최근에 사패전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서 제가 우리 교재에 다 정리해놨어요. 좀 이따 보기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대농장이 넓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원종대 녹과제를 지급한 요거 하나 돼. 경기 8현에 한해서 원래 경기는 도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냥 5도 양계에 안 들어갔잖아. 경기라고 해서 개성부에서 통치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경기는 뭐라고요? 원래는 전시과 지급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봐봐. 무신정권이 끝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오랫동안 대몽항쟁을 했던 얘기 아니야. 오랫동안 대몽항쟁을 통해가지고 국토가 어떻게 될까? 황폐화됐지. 기억나요? 어떻게 했어? 우리 정부가, 고려 정부가. 산성 입보, 해도 입보하라 그랬잖아. 산으로 들어가고 섬으로 들어가서 피해라 그랬잖아. 그러니 농사를 안 지으면 금방 어때요? 묵은 땅이 돼버리고 거기는 곡식이 아니라 잡초가 자란다고. 그러면 그런 땅에다 어떻게 한다고요? 과전을 주면 관리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풀 뽑아 먹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경기도 타령. 원래는 왕실에서 관리하던 경기도가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경기 파련에 뭐 한다고요? 이거 수조권을 주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 과전법에 영향을 끼치게 해요. 왜냐하면 과전법은 전국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디만? 경기에만 지급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든 거야. 그래서 과전법은 경기에만 지급하거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줄어들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이 대농장을 개혁하기 위해서 전민 변정도감
했지만 여러 번 했지만 결국은 다 실패로 끝난 거고 결국 어때요? 위화도 회군 이후에 급전도감 설치하고 공양왕 때 과전법을 시행해서 이 모순점을 해결해서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 어떻게 했어요? 잘 들어야 돼요. 불법적으로 빼앗은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요. 원래 조준이나 특히 정도전이지. 원래 정도전은 꿈이 뭐였냐면 모든 토지를 공산당이야. 모든 토지를 전부 다 뭐해서 구조하는 거야.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 갈아엎어버린 거야. 그래서 개구 수전이야. 개구 뭐야? 컬큐레이션 계산하는 거지. 뭐야? 입구. 집안의 인구를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많으면 뭐한다? 땅을 많이 주고 적으면 조금 주는 거. 이거 뭐야? 개구 수전이야. 완벽한 제로 베이스. 흥분에는 엄청 많이 받는 거지. 식구가 많으니까. 놀분에는 조금 받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토지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몰수하는. 근데 땅 가진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당시 온건파 사대부가 숫자가 돼요. 훨씬 더 많았지. 걔네들도 뭐라고요? 오해하면 안 돼. 권문세족은 대농장이지만 신진 사대부들도 중소지주라고 했잖아. 땅이 있어 없어? 있지. 걔들 땅 다 빼앗기는 거 절대 못. 그리고 걔들은 어때요? 우리 불법적으로 빼앗은 적이 없어. 우린 조상들을 물려받은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정도전 뜻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어떻게 한다?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몰수한 거 맞아. 하지만 합법적으로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던 신진사대부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도전 스타일이 완벽한 건 못했지만 어쨌거나 불법적인 농장은 다 혁파했지. 그래서 대농장을 문서를 가져다가 개개에서 불지르니까 불타는 데만 몇 박 며칠이 걸렸다. 몇 날 며칠이 걸렸다. 정확히 4박 5일 이렇게 안 나와 있어. 몇 날 며칠이 걸렸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토지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이제 그때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봅시다. 이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토지의 원칙, 전시권과 민전, 사전과 공전 다 설명드렸어요. 자, 민전이 뭔지 왼쪽에도 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토지의 정비과정 역분전입니다. 태조입니다. 개국공신입니다. 인품과 공로에 따라 지급한다. 농공행상정이다. 시정, 전현직 다 줬다. 산직 다 준다. 관직, 관품과 인품 다 원정이다. 전국에 지급한다. 역분전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 개정. 자, 여기서 중요하죠. 목적입니다. 전현직 모두 지급했으나 전직보다 현직이 더 많았고, 자, 관품만을 반영한다. 이론적이다. 객관적이다. 무관의 차별대우. 무관이 같은 부의 문관에서 적은 전시를 받다. 무관 차별입니다. 한해과 설치했고요. 군인전을 명시합니다. 한해과 군인전. 자, 그러다가 경정. 지급 대상. 토지 부족으로 현직 관리에게만. 자, 관직만을 기울였고, 5품 이상에게는 뭐? 공험전. 하급 관리에게 뭐라고? 6품 이하는 뭐야? 한인전. 별사전. 승려 개인이라든가 지리업. 지리업은 뭐야? 풍수, 지리업자. 무상계전. 여진 향리라든가 여진 추장이라든가 악공, 공장, 탐나의 지배층.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무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정됐고, 얘기 전에 거란과의 전쟁 2차, 3차. 그 다음에 시지를 대폭 줄여서 지급했고, 한일과는 폐지합니다. 외우셔야 돼. 그러다 붕괴되는 건 뭐요? 문물귀족들은 토지 독점 및 세습합니다. 수조권의 소유권화. 수조권. 원래는 뭐야? 수조권을 받은 거지. 조국이라는 관리가 뭘 받은 거라고요? 수조권을 받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 체제가 무너지니까 이거 뭐라고 한다? 세습해버리면 뭐야? 사유화하는 거야. 과정이 부족해지고. 무신정변이고 무신들의 토지 독점으로 농장이 확대돼요. 전시과는 붕괴됩니다. 자, 녹과에서 원종입니다. 전시과 붕괴 후 관리들에게 녹봉만 지급했는데. 자, 전시과 붕괴 뭐야? 녹봉만. 자, 다시. 그럼 뭘 받은 거야, 관리들은? 전지, 시지도 받은 거고, 뭐도 받은 거야? 녹봉도 받은 거야. 그럼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가 본봉만 받는 건 아니잖아. 본봉에다가 뭘 받아? 그래, 수당 이런 건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시과는 뭐라고요? 본봉이라고 생각하시고, 녹봉은 뭐야?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되면 두 가지를 받는 거야. 본봉과 수당을 받는 거야. 관리가 되면 뭘 받는 거라고요? 전시과가 뭘 받는 거라고요? 녹봉을 받는 거야. 근데 전시과가 붕괴된 다음에는 뭐만 받았는데 녹봉만 지급했는데 몽골과의 전란으로 그마저도 이렇게 되자 개경환도 후에 경기 8년에 안에서 수조권을 지급하는 녹과전 지급. 요거만 외우면 돼. 결과 권문세력이 토지독점을 막지 못했고
다시 말해서 대농장은 점점 어때요?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고려 후기 고무세족은 농장을 확대합니다. 고무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민전을 탈취하거나 사패전 등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농장을 확대해서 무려 산천을 경계로 하거나 주와 군에 걸치는 광대한 규모. 자, 다음 페이지 오른쪽 255쪽에 사패전이 뭔지 시험에 워낙 최근에 잘 나오니까 정리해놨어요. 사패전은 말 그대로 하살사자야. 패를 마패 같은 증서를 하사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임금이 증서를 하사한 토지라는 뜻이야. 사패전은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에 사패를 통해 지급한 토지이다. 사패전은 공을 세운 신하에 준 공신사패와 토지 개간을 목적으로 준 개간사패가 있다. 사패는 토지 사유 증서인 동시에 개간 허가서였으며 지급한 토지는 한전이었다. 사패전은 한전은 원래는 뭐야? 농사가 잘 안 되는 땅, 묵은 땅 뭐 이런 뜻이야. 한가하다, 놀고 있다 이런 뜻이야. 사패전은 종실 또는 왕비의 검령구 나와서 검령구 아까 뭐랬어? 캐링구 공주가 데리고 애들 그 다음에 제추, 호종, 신료 같이 왕의 측근과 권세가에게 주로 지급되었다. 그리고 궁원이라든가 응방 등 권력기구와 공신들에게도 주어졌다. 왜 이게 고려 후기에 주어질까? 얘기했잖아. 몽골과의 전쟁 오래 하다 보니까 전국의 토지가 워낙에 돼요. 황폐해졌어요. 그럼 이걸 뭐 해야 돼? 개간을 해야 될까? 개간을 하면 뭘 줘야 돼? 특권을 줘야 되겠지. 그 특권이 뭐라고요? 사패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뭐 있는 사람이 가능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겠지. 자, 권력이 있으면 뭐 하면 돼? 원래는 뭐야? 황무지에 주는 거잖아. 근데 권력 있는 나는 어떡할까요? 농민들이 분명히 농사 짓고 있는 땅마저 뭐라고 이거 내가 사패전으로 받은 거야. 라고 빼앗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기철이 같은 데가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답이 없는 거지. 계기면 어떻게 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 농민들이 어때요? 몰락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농장이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 뭐라고요? 사패전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패전 알아야 되는 거야. 계속 봅시다. 권세가는 산과 강을 경계로 할 만큼 넓은 토지를 받았으며 불법적으로 자신이 사패전 속에 이미 개간되어 주인이 있는 농경지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 그래야 사패전은 원간섭이 대규모 농장 형성 중요한 토대가 되었고 사패전은 자손이 세습되고 국가의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국가재는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지역이나 정몽구의 땅이 넓어지더라도 얘들 민전이면 어떻게 해야 돼? 국가에 10분을 내야 되는데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 사패전 이런 형식으로 받으면 어떡해? 특권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안 내는 거야?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러니까 국가 수입은 점점 어때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지? 하나 더. 그럼 그래도 요만큼 남아있는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영농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아니지. 국가 거버넌스, 좀 어려운 말 이렇게 거버넌스. 통치 체제가 어때요? 무너지면 원래는 한 놈만 조국만 걷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조국이 사퇴했잖아. 민정수석이 옛날 민정수석 제일 유명한 게 우병우 안에 있잖아. 지금 감옥 가 있잖아, 우병우. 근데 어떻게 할까? 우병우가 국가 거버넌스가 무너지면 지도가 돼. 나도 원래 민정수석이었어. 원래 내가 걷어먹던 땅 아니? 내놔. 그럼 힘없는 농민이 어떻게 할 거야? 줄 수밖에 없겠지. 그럼 그 전전놈 또 오겠지. 그리고 뭐야? 다음, 난 차기야. 차기로 내정됐어. 내놔. 어떻게 할 거야? 줄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럼 어때요? 한 땅에 걷어가는 놈은 뭐라고요? 4-5명인 거야. 근데 우병우 같은 새끼는 한 번 걷어가고 기억이 안 나네? 한 번 더 내. 2번씩 걷어오는 거야. 그럼 농민은 어떻게 한다? 한 땅에 4-5명이 걷어오고 실제로 어떻게 한다? 8번, 9번 걷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쪽도 몰락해가는 농민들도 망했지만 여기 남아있는 농민들도 어때요?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래 어때요? 이게 나라가 망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해결하는 게 무슨 법이라고? 과정법이라는 거. 이걸 해결하고 했던 게 전민변종도감인 거고. 그래서 고문세제 농장 확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재정은 악화되죠. 농장 확대로 국가의 수조지가 감소하여 국가재정이 궁핍해지고 농민들은 유민이 되거나 농장의 전우나 노비로 몰락할 수밖에 없지. 이때 나오는 노래가 뭐라 했어? 고려가요. 청산별곡이야. 사러리 사러리였다. 청산. 모루 달에 먹고 청산에 사러리였다. 모루 달에 가끔 먹으면 별미지. 하루 3끼 먹어봐봐. 토합니다.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봄 되면 왜 산채 비빔밥 많이 먹잖아.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별미라고 막 건강식이라고. 그거 어쩌다 한번 먹으니까 별미죠. 매일 먹어보세요. 토합니다. 아 농담 아니고요. 실제로 설사합니다. 왜? 산채겠어요. 매일 먹으면요. 시금치 이런 거 매일 먹어도 돼요. 배탈이 안 나지. 그건 우리 계량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야. 재배해서 먹는 거야. 왜 산책해서? 이건 가끔 먹어야 되는 거야. 매일 먹으면 이게 탈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건 매일 먹는 게 아니라고. 산속에 가서 모르다를 매일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노래 보면 있잖아. 청산도에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런 구절 있지.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 이때 말하는 새가 뭐야? 벌드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뭐야? 밭이랑 밭고랑을 말하는 거잖아. 이 사람 항상 어때요? 자기 농사 짓고 있던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고 싶은 거지. 근데 뭐야? 못 돌아가는 거지. 왜? 권문수조인데 빼앗겨서 못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청산도예복이야. 고려말에 고려가요.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개혁시도 여러 차례 전민병도가 원열공후 얘기했고 충성한 찰리병도가 개혁시였지만 다 실패. 됐죠. 과정법 궁영화. 위아래 외군이 왜 외워야 돼? 급전도감. 1391년 과정법 실시하면서 토지를 몰수하고 신사대부의 경제적 토지를 마련해 준다. 충분히 설명드렸고, 자 사료 나왔죠. 시정전시과. 경종 때 외워야 되고요. 직관, 산관,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전시과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자, 밑줄에 해야 돼.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전시과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이건 텍스트만 보면 인품만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컨텍스트, 맥락은 뭐라고요? 관품 플러스 인품이다. 뭐가 좀 더 중요한 기준이었다? 인품이다. 그런 의미야. 이게 여러 번 얘기하는데 텍스트만 보면 안 되고 맥락, 컨텍스트를 봐야 된다 그랬어. 자, 비, 뭐 이렇게 나오지. 녹. 자, 단, 비, 록 나온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개정, 목종 3년, 원년에, 목종 원년 3월에, 블라블라. 쭉 나와있지. 그래서 전시과를 개정한다. 12월에. 제1과는 100개월, 시 70개월, 전 100개월, 시 70개월. 전시잖아. 자, 그 다음 이 안에 들지 못하는 자, 자, 이거 왜 돼? 이 한에 들지 못하는 자. 이거 뭐라고 할까? 한해과. 그래서 개정 때 뭐 했다? 한해과를 뭐 했다? 설치했고 18구 안에 들지 못하는 세력 한해과를 분류하고 시지는 없고 전지만 17개월 준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전입니다. 경전 언제? 문종 때지. 문종 때는 공음전시법. 그래서 1품부터 몇 품까지밖에 없어? 5품까지밖에 없지. 뭔 소리야? 그리고 자손에 전해 내간다 그랬지. 이거 무슨 전이야? 공음전. 문종 때 경정전시과 이 무렵에 뭐가 나온다고요? 공음전이 지급된다고. 그러니까 몇 품까지밖에 없는 거야? 5품까지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건 이건 뭐라고? 자손에게 전해 내려간다. 뭐가 가능하다? 세습이 가능하다. 됐어요? 예.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전시과 토지 지급 액수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걸 외우는 거 아니고, 자,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표를 보면 첫 번째, 토지 지급량은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감소. 두 번째, 감소의 폭이 전지 지급량보다 모의 지급량의 감소폭이 더 크다, 시지 감소폭이 더 크다는 거. 세 번째, 고위 관리가 있고 하급 관료가 있는데 고급 관료보다 하급 관료의 감소폭이 어때요? 더 크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전지는 봐봐. 110개월에서 100개월로밖에 안 줄었지. 근데 시지는 어때요? 시정이 때 110개월에서 문종 때는 뭐야? 50개월 줄었지. 자, 그 다음에 18등급 보세요. 18등급은 시정일 때 전지가 33개월이었잖아. 근데 경정 때는 봐봐. 너를 얼마나 줄었어? 17개월을 줄었어. 절반이 줄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지는 아예 안 주고요. 세 가지 말하면 돼. 다시 토지 지급량은 점차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감소하는데 전지 지급량보다 시지 지급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세 번째로 고급 관료보다는 하급 관료의 지급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만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 토지의 종류, 공전. 적전은 왕이 직접 농사에 짓는 거, 농사의 모음 보이기 위해서 내장전, 공회전 외웁니다. 내장전, 공회전 헛갈리기 위해서 맨날 시험 나오죠. 내장전은 내는 안쪽이잖아. 가장 깊숙한 안쪽 뭐야? 왕실이야. 공회전은 뭐야? 우리 공무원이잖아. 공무원들. 공회전, 공무원. 중앙과 지방의 관청. 둔전은 국경에 주둔하는 군대. 자, 국경에 주둔하는 군대 기억나? 뭐야? 양계잖아. 양계는 뭐야? 주진군. 그렇지. 주진군. 주진군들이 농사 짓는 땅이 뭐야? 둔전인가. 기억나지? 2군, 6군은 중앙군이고 뭐야? 군인전을 받잖아. 하지만 양계는 뭐라고요?
얘도 상비군은 상비군인데 뭐야? 토지가 없잖아. 얘들은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한다고? 지가 농사 지으면서, 둔전을 농사 지으면서, 군대 경비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학전은 국자감이나 향교라든가 이런 학교에 지급된 토지. 궁원전은 왕실 비린이나 왕족들이 지급된 거. 그 다음에 사전 봅니다. 과전. 지금까지 설명한 게 과전이고요. 그 다음에 한인전하고 구분전 구분해야 되지. 둘 다 공통점 뭐라고? 육품이야? 하급관리역입니다. 한인전은 뭐라고? 하급관리에 자질해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토지. 관인 신분의 세습을 위한 거.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전 봐야 돼. 하급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이에요. 외워야 돼. 하급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입니다. 야, 군인이 전쟁 나는데 군인은 군인전을 지급받아가지고 먹고 살잖아. 근데 내가 싸우다 죽어버리면 어때? 군인전을 안 주겠지. 그럼 내가 열심히 싸울 수가 없겠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급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뭐 한다고요? 이 구분전을 지급해서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나이든 군인의 생활대책. 써두세요. 나이든 군인의 생활대책. 이게 구분전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16에서 60세까지가 군역 대상자잖아. 근데 이제 59세라는 썰도 있고 60세라는 썰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59세까지 복무했다는 썰도 있고 60세가 되면 면역이 됐다는 썰도 있고 60세까지 군역을 치고 61세가 되면 면역됐다는 썰도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여태까지 근무했는데 그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세습시켜준대. 중앙군은. 그럼 뭐도 세습돼? 군인 전도 뭐가 돼? 세습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지. 문제는 뭐라고? 아들이 없을 수 있잖아. 그럼 어때? 집안에 조카라든가 물려줄 수 있다고. 근데 그 조카가 어때? 죽어도 군인 하기 싫대. 어떡할 거야? 그래서 60세가 되면 어디로 가냐면 2군 6위 중에서 제일 편한 직업에 가는 거야. 그게 간문위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성문만 지키는 거야. 그래서 70세까지는 간문위에서 복무를 해요. 그러다가 죽으면 다행인데 안 죽을 수도 있잖아. 70세가 넘은 사람도 성문에 또 경계 세울 수도 없죠. 옛날에 70세는 지금 70세 또 다르지. 90세라고 보시면 돼. 90세에서 거의 100세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까지 거의 다 죽는 게 일반적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주 드물게는 사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뭘 준다고요? 구분전을 지고 70세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게 뭐다? 구분전이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죠? 제가 그런 거 다 문제 만들어놨어요.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거 끝나면 제공해드립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공업전은 다 얘기했고요. 군인전. 당연히 중앙군이죠. 군역의 대가. 군역이 세습되면서 세습되죠. 외역전. 향리에게. 당연히 향리의 지위가 세습되면서 향직이 세습되면서 세습됐고. 그래서 군인전과 외역전. 한인전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직역이 세습되면서 뭐가 세습된다? 토지가 세습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공신전은 뻔한 이야기고요. 별사전. 외워야 돼? 풍수지리업자, 지사나 법궤를 지는 승려, 개인에게. 사원전은 절에 지급되는 거고, 별사전은 승려,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가 있죠. 예. 경정 때 지급됐다는 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별정전도 있고, 사원전도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중요한 거 다 했고, 252쪽에 경제정책, 이건 앞에서 거의 다 한 거니까, 뭐 중농정책이다 뻔한 얘기고요. 농업장려채, 흉년 들면 세금 면제한다, 뭐 이런 거, 농민자 제시 세금 감면한다. 이거 성종 때 면제법, 제면법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고리대 이자를 제한한다, 의창제 실시한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상업정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수고업은 관청수고업 있고 뭐야? 소수고업 외웁니다. 고려 전개는 관청과 소수고업이 중심이야. 수고업은 관청의 기술자를 소속해서 무기, 비단 등 왕실과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형태였고, 민간 기술자나 일반 농민들을 동원해서 생산을 보조하게 합니다. 소는 15개의 소가 있다고 했어요. 자, 중농정책 봅니다. 진전, 황폐진 경제학지를 개관하여 경제학하는 자는 사전, 개인 소유지인 경우는 첫 해수학 전부를 가지고 2년째부터 경제학지 주인과 절반 나눈다. 공전인 경우에는 3년까지 다 가지고 4년 때는 법에 따라 조를 내면 된다. 4분의 1을 내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자, 진전 있고 황무지. 황무지는 진전과 황무지는 둘 다 공통점이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는 거야. 근데 진전과 황무지 차이가 있다는 뭐냐? 요건 양안의
기록이 돼 있어. 이 양안에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황무지, 농사를 아예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땅이 황무지지. 진전 이게 뭐냐면 묵은 땅이야. 원래는 농사를 지었어. 근데 어떻게 한다, 이제? 전쟁을 오래 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어때요? 황폐해진다. 이걸 뭐라고? 진전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개간을 장려해야 되겠지. 이 황폐해진 경작지를 개간해서 경작하면 개인의 소유고 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 해는 지가 다 가지고 개간한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절반씩 병작 반수잖아. 반면 이게 국가 소유 토지야. 땅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3년 동안은 지가 다 가지는 거야. 4년 때부터는 법에 따라 내는데 얼마나, 공저니까 얼마나 내는데 4분의 1 내면 된다 그랬지. 아까 얘기했던 거, 그지? 그런 거. 그 얘기네. 그럼 수제도, 자, 조세. 토지의 돈에서 이게 조지. 수치는 토지를 농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도에 따라 몇 등급? 3등급. 외웁니다. 3등급. 3등급은 불역전, 일역전, 재역전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불역, 쉬지 않는 거야. 매년 농사 짓는 거야. 반면에 1역전, 1년 농사 지고 1년 쉬는 거야. 재역전, 1년 농사 지면 2년 이상 쉬어야 되는 거야. 세 등급으로 나눠야 돼.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럼 뭐야? 이 땅은 매년 세금이 들어오겠지. 이건 한 해 걸로 한 번 들어오겠지. 이건 어때요? 3년에 한 번 들어오겠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놔야 국가 재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비옥도에 따라 3등급 상중하로 나누고요. 생산량이 10분의 1입니다. 자, 운반 좋은 제도 각 군현의 농민을 동원해서 13개의 조창이야. 자, 서해안과 남해안. 양계는 없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13개의 조창을 운반합니다. 그랬다가 조창은 지방창고야. 그리고 좋은 수로나 해로 인해서 개경의 좌창과 우창으로 옮기는 겁니다. 좌창은 관련 녹봉이고요. 우창은 일반 경비입니다. 자, 이거 어디부터야? 고려부터 있는 거야. 신라 때까지는 없는 거야. 고려부터만 한다고요? 좋은, 조창, 경창, 좋은 제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곡물은 집집마다 토산물이야. 종류, 정기적으로 내는 걸 상공, 필요에 따라 또 내는 걸 별공이라고 합니다. 농민에게 조세보다 큰 부담이 없고 수치방법, 중앙관치에 주연이 부과하면 주연은 속형과 향, 부곡소에 할당하고 각 고을의 향리들이 집집마다 가서 징선, 집집마다 내는 거야. 부자, 가난한 거 상관없이 내는 거야. 역은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합니다. 16에서 60세까지 동원합니다. 남자, 군역과 요역이 있습니다. 요역은 인정의 다과에 따라 구등호로 나누어서 부과합니다. 인정의 다과. 무슨 말이냐면 이때 말하는 인정 뭐야? 정남이겠지. 우리 집은 식구는 많은데 딸 부자, 딸만 8명이야. 이런 집도 있고 이 집은 어때요? 아들만 8명인 집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때요? 식구 전체 숫자로만 각 만들겠지. 인정이야. 그래서 정. 16에서 60세 성인 남자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구등호로 나누어서 부과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고려수채제 대사원 조준이 아뢰기를 대사원 조준이 아뢰 태조가 지낸 30장 여러 신하들 맞이해서 세금 너무 심하다. 그래서 얼마만 거두라고 했다? 10분의. 편성된 호는 인구와 장정이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고요. 9등급으로 나눠서 역을 부과한다. 이런 뜻이고요. 공납과 역외부당. 공납 얘기 중 상공 말고도 요역이 많고 백성들이 힘들다 쭉 나와있지. 뭐 그럴 수 있어. 두 번째 볼게. 중리정이라는 정자를 지을 때 일하러 나오는 백성들은 자기 먹을 양식을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력도 징발하고 뭐야? 먹는 것도 어때요? 자기가 알아서 조달해야 되는 거야. 가혹하죠. 하루는 그의 아내가 음식을 가져와서 남편에게 친한 사람들과 드세요 라고 말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집이 가난한데 어떻게 장만했어? 라고 하면 아내가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장만했어. 무슨 말이야? 얼마나 슬픈 이야기냐면 남편이 요역에 징발됐는데 맨날 도시락을 못 사간 거야. 집이 가난해서. 그래서 빈손으로 가서 점심때가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한 숟가락씩 얻어먹고 집에 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는 부인이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와서 같이 그동안에 은혜 진 사람들, 신세 진 사람들 나눠 먹으라 이렇게 준 거야. 근데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 고맙습니다. 이러고 뭐가 될까? 이 새끼가 버럭 의심을 한 거야. 나 이 집이 가난한데, 어떻게 이걸 장만했어?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생략해서 제가 뺀 거야. 이거 너무 슬퍼서. 혹시 너, 나 말고 만나는 사람은 있니? 라고 하자.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넌 눈이 없니, 새끼야. 내 얼굴을 보고 누가 돈을 주고 날 만나주겠니? 라고 버럭 화를 내면서 그때 머리를 이렇게 수건을 벗는 거야. 어떻게 했겠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이렇게 먹을 걸 만들어 온 거야. 그래서 뭐 서로 부여안고 통곡을 했다. 뭐 이런 슬픈 이야기야. 이때도 가발 같은 게 당연히 있죠. 그 왜 공주라든가 왜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후궁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가채예요. 가채 가발이라고. 그러니까 있죠, 당연히. 어느 시대나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 빨리 합격해야 돼.
뭐가 슬퍼? 우리가 더 슬퍼, 지금. 이 사람들 다 죽었어. 우리가 슬퍼. 자, 국가 재정 운영은, 자, 호부, 얘기했죠? 호적과 양안을 작성한다. 호부, 조세, 부역, 공물, 보관이 지금 자료가 되죠. 그 다음에 3사는 화폐와 곡식 출납, 회계 담당한다. 얘기했고요. 각 관청, 실제 조세의 수치와 지표는 각 관청이 담당합니다. 재정 지출, 관리 노폭 당연하죠. 일반 비용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국방비 많이 들죠. 왕실 경비도 있고요. 관청 경비, 각 관청 운영 경비를 통해서 토지를 받았다. 자, 써야 돼요. 무슨 전? 공회전! 야, 진짜, 영혼이 없어. 빨리 쉬는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쉬냐고 막 눈치만 주고 더 할까 보다 그냥. 공회전. 하지만 경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필요한 비용을 관청에서 스스로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양안이 뭔지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만 차분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이제 메인 DC는 끝났기 때문에 요거 이제 금방 끝납니다. 사이드, 요건 뭐 이제 우리가 회는 다 먹은 거고요. 이제 옥수수, 콘 뭐 이런 거 남은 거야. 샐러드 이런 거 남았다고. 네, 회는 먼저 먹었어요. 그러니까 좀만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 금방 끝나. 저녁 먹을 시간 줘. 걱정하지 마.